자, 이제 협의 무건들이 페이지가 128페이지 아주 중요하죠. 자, 계약을 무건대로로 합니다. 계약 무건대리 본인한테 권리 2개 주죠. 추인 거절권. 자, 법조문 하나 봐봐요. 오른쪽 법조문 무건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무건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꼭 이런 식의 법조문이죠. 뭐가 없으면 없다. 이중부정 형태로. 엎어야지. 원칙 무건대리인이 한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무효. 하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돼. 자, 이 그림이죠. 을이 대리권도 없이 땅을 팔아제끼죠. 이 못된 아들놈, 그 자식이야. 불공정, 그 아들놈이요. 그때 아버지 이라 그 놈이야. 이번에 또 도박 빚져가지고 미안해서 SOS는 못 치고 그러니까 위임장 위조해서 팔아버렸어. 아버지 땅. 나쁜 놈. 그냥 나쁜 놈. 자, 어느 누구도 내 부동산 못 날립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 따라서 무건대리인한 이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자, 무효는 원래 영원히 무효예요. 확정 무효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 법은 본인한테 이 권리를 주죠. 그래서 무효인데도 유효로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 추인권을 법이 줘요. 방금 법 봤죠? 법이 줬어. 법이 주니까 바뀌는 거예요. 법이 안 주면 무효는 영원히 무효. 못 바뀌어요. 확정 무효예요. 추인하니까 유효로 변해버리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상태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는 무효인데 확정 무효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무효, 유동적 무효. 자, 그러면 본인한테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이 추인권을 주죠. 자, 추인이 뭐냐? 추인의 성질.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 추인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 다 한 거예요. 입문 때. 자,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바로 효과 발생. 형성권. 상대방 병 동의 따위 필요 없다. 이게 추인의 성질. 추후 인정. 이게 추인이에요. 무효를 유효로 돌려버리는 엄청난 권리죠. 자, 추인의 상대방 법조문 봅니다. 법조문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자, 중간에 있는 법조문 추인 상대방. 추인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추인은 누구한테 하래요? 법은 병한테 하래요. 원래 그래서 추인은 병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둬요. 그러나 이 말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나 설사 갑이 병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고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했다 하더라도 이 말이 숨어져 있어요. 무건대리인한테 추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았다면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은 주어는 갑이죠.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 자, 이제 봐요. 추인은 무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한테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죠. 무건대리인 아들놈한테 추인한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 병한테 알려줘야 돼요. 병, 우리 아버지가 추인했어. 그래서 병이 갑의 추인사를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병이 이 경우 무건대리인한테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아버지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갑은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다. 병에게. 그런데 이놈이 또 노름하느라고 안 알려줬어. 그러면 상대방은 갑의 추인 사실을 모르겠죠. 그러면 비록 갑은 지가 추인했지만 추인 사실을 모른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추인의 효과. 추인은 무건대리인은 계약을 5월 1일 날 했지만 추인은 7월 1일 날 2달 후 했죠. 추인합니다. 이때 의사표시 쏘면 추인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소급시켜버려요. 소급 처음부터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유효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무건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소급 유효가 된다. 자,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한 장 넘겨봐요.
추인의 효과. 왼쪽 4번 법조문. 추인은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의리, 무권 대리인이 계약한 5월 1일자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다. 같은 말이에요. 유효가 된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본인이 추인을 하면 무권대리는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나중에 다음 주 배울 무효행위 추인은 거기는 소급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급표가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지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법조문 단서를 볼게요. 그러나 소급 효력이 생기지만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자, 밑에 놈은 8번, 9번 나왔고요. 소급표. 얘는 한 번 흘러간 식으로 나왔어요. 3자 권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설명하고 이제 용언이 안 해요. 잡아봐요.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그러나 법조문 단서.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한 번 나온 안 중요한 거. 무슨 얘기냐? 일단 의미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또 계시오.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5월 1일 날 했어요. 5억짜리를 10억이나 받고 팔았죠.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 계약한 한 달 후 6월 1일에 갑이 A한테 매매로 팔아요. 얼마에? 5억에. 갑이 팔았는데 제값 받고 팔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놈이 본인 허락 없이 팔았고 한 달 전에 판 대금은 무려 10억이야. 그러니까 7월 1일이 된 갑은 10억으로 팔고 싶겠죠. 추인해버리면 되니까. 지는 5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추인해. 그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러면은 갑은 10억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이걸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줘서 야, 너 저리 가. 나 10억 받을 거야, 병한테. 이제 나쁜 아버지지. 안 돼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해요. 즉 갑은 이 경우 추인해도 A한테 판 계약이 먹혀요. 너 저리가 못한다는 얘기요. 갑은 여전히 5억에 A한테 넘겨야 돼. 추인으로 10억짜리로 땡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추인 소급표로는 제3자가 혹시 생겼다면 이 제3자의 권리죠. A를 말해요.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해요. 그 갑은 10억을 받고 싶겠지만 이미 딴 놈한테 팔았다면 이놈 매매대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게 뜨면 그런가 보지 뭐. 좋은 말이잖아. 찍는 거예요. 시험은. 찍는 거야. 느낌이 3자의 권리 해야지 못한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면 맞는 지문이요. 맞는 지문. 근데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데서 정답 지문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별 3개에서. 별 3개 위력이에요. 그게. 다른 데서 정답 지문하고 얘를 안 만나. 얘를 안 만나. 얘는 흘러가는 식으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추인 아주 중요하죠. 협의문건들이는. 자, 이제 문장식으로 공부해요. 문장식으로. 우리 시험 지문 형식으로. 그림으로 이해하고 문장으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자,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원칙 무효. 하지만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리니까 이 무효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추인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어요. 형성권. 상대방 병 동의 따위 필요 없다. 형성권의 세트. 추인은 상대방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고 한 놈 더 나와요. 상대방 병의 승계인. 자, 병이 정한테 팔 수 있죠. 갑을 병. 머릿속 그래요. 병이 정한테 팔았어. 갑은 정한테도 할 수 있어요. 추인의 상대방은 세 놈이에요. 을한테도 할 수 있어. 병한테도 할 수 있어. 정한테도 할 수 있어. 한 번 나왔어. 승계인. 안 중요해요. 그래도 노란색 해놨어. 같이 하시라고. 자, 이게 중요하죠. 본인 갑이 무권대 을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상대방의 추인 효력 주장할 수 있어요. 갑은. 주는 갑이에요. 따라서 을이 안 알려줘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모른다면,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에 들이대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에요. 상대방은 지가 갑의 추인 사실 알기 전까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갑은 추인했지만 지는 추인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어. 선의를 전제로. 그래서 이게 다 시험 지문이니까 훈련해요.
자, 주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한 대로 소급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 본인 주인 소급표가 있다. 이 주인의 소급표를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그런 거 보지. 자, 처음에요. 본인 갑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매매대금 10억을 수령했네요. 자, 본인이 주인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돈을 받았어요. 매매대금을. 행동했다. 묵시적 의사표시. 행동했네요. 묵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추인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네요. 묵시적 의사표시. 추인이 의사표시니까. 자, 그러면 무권대리 의뢰,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권자인 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병한테. 또 10년 동안, 판례 사건 10년이었어요. 장기간에 걸쳐 이 의뢰 무권대리 계약을 방치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묵시적 추인이냐 아니냐? 묵시적 추인이 아니다. 이유, 본인 주인권자 본인이 행동한 게 있어요 없어요? 행동한 게 없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장기간에 걸쳐 방치했죠. 행동한 게 없어. 행동한 게 없으니까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얘는 묵시적 추인이다로 끝나야 되고. 제가 점을 못 박았네. 돈 받았죠? 누가? 본인이, 추인권자인 본인이 행동을 통해서 당신은 추인 의사표시 쏜 거예요. 이게 묵시적 의사표시. 행동을 해야 돼. 하지만 여기는 행동한 게 없죠. 방치만 했지. 행동한 게 없으니까 묵시적 추인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게 추인의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어렵지 않아. 눈을 크게 뜨고 찾으라겠어. 민법은. 애우는 게 아니라 아하 행동했구나. 묵시적 추인. 아하 너 방치했구나. 행동한 게 없구나. 그럼 아니다로 끝나야지. 묵시적 추인 아니다. 자, 아주 중요해요. 이거 완결할 거예요. 추인은 법률행위, 의리한 매매계약 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해줘야 돼요. 전부를 그대로. 따라서 일부만 추인한다거나 또는 내용을 바꿔서 추인하는 변경 추인은 안 돼요. 혹시나 상대방이 그렇게 하시죠.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애워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그대로 나와요. 상대방 병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 돼요.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추인은 그대로 해줘야 돼요. 의리한 그대로. 절반만 추인한다거나 내용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겠어? 너 1억만 더 쏘아 병. 1억만 더 주면 내가 추인해 줄게. 이거 내용을 바꾸는 거죠. 안 돼요.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 혹시 그렇게 하시죠. 1억 더 드릴게요. 추인해 주세요.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효력이 없어. 이 두 놈이, 물론 이 놈이 훨씬 잘 나오지. 소급표. 어마어마하죠. 9번. 이놈은 5번. 죽는 거죠. 한 번. 한 번짜리. 노란색 없죠? 얘들은 9번, 5번. 정답쯤이요. 또 얘들은 정답쯤. 자주도 나오고 정답쯤. 자, 추인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가봐야 이제 정리. 협의의 무권대리 왼쪽부터 봅니다. 128페이지 서설 2번.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죠. 본인에게 무효. 그 말이에요. 단, 우리 법조문에 따라 본인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별 3개예요. 유동적 무효가 별 3개 잘 나와요. 자, 오른쪽. 여기는 문제 받지예요. 지문밭. 추인권, 추인의 의미 및 성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추인합니다. 의사표시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의 세트.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갑이 추인? 하면 추인 돼버려요. 상대방 병이 반대 그딴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세트예요. 여기 별 3개 다 별 3개 할 거예요. 추인 상대방 이 추인의 상대방 1번, 2번이 9번 나왔어요. 자, 1번 왕별이에요. 1번, 2번 왕별.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또 승계받은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자, 무권대리인 을한테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숨어져 있어요. 따라서 추인 사실을 모른 상대방에게는 갑은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로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모르는 한글로 나왔어. 한글로. 그러니까 선의를 주인 사실을 모르는 알지 못한 상대방 그렇게 바꿔서 오른쪽 기출로 아니 제 프린트로 올려내. 내 프린트. 따라서 모르는 상대방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 사실 모르는 됐어요. 그 밑에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추인의 방법. 그래서 1번, 2번 지금까지 본 게 왕별이에요. 왕별. 그 다음 추인의 방법. 자, 명시, 묵시 다 할 수 있다. 세트. 그래서 뭐 주인은 묵건도 있으면 알고 해라. 당연한 거고. 뭐 이런 거 흘러가고. 자, 넘겨요. 넘기고 중요한 게 나오죠. 2번.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 그대로 해라. 따라서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거. 이거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는 무효다. 한자 한글 다 나와요. 왕별. 그대로요. 추인은 그대로 해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안 돼. 이렇게 오지 말고. 추인은 앞을 외워야 돼요. 추인은 그대로. 전부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풀어갔지. 일부만 추인한다거나 절반만 추인 안 돼. 내용을 바꿔버린다든가 안 돼. 이렇게. 혹시 상대방이 콜을 해주지 않으면 모를까. 왕별. 자, 밑에 판례 박스 있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판례, 묵시적 추인을 부정한 판례. 여기 안 중요해요. 자, 판례 박스 1번만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았네요. 여기만 밑줄 쳐요. 본인, 주인권자인 본인이 행동했네요. 돈 받았죠? 묵시적 의사표시. 그래서 묵시적 추인. 2번, 3번 X. 볼도 마시고. 4번, 1번 X. 2번만 봐요. 자, 동그라미 2번. 묵건들에 대해 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또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방치했어요. 자, 본인이 행동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방치했지. 이거 묵시적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로 하면 행동한 게 없기 때문에 결론 묵시적 추인이라 볼 수 없다로 끝나요. 저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밑줄만 하시고. 자, 추인의 효과 1번. 소급 유효가 된다. 동그라미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반법조문대로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만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맨 밑에 3번 세 번째 줄. 제3자의 권리는 추인의 소급표를 해야지 못한다. 그럼 밑줄만 해놔요. 저 법조문으로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추인은 다 봤어요. 자, 오른쪽 추인 거절권.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죠. 추인하면 확정 유효. 추인 거절하면 반대로 돼야겠죠.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가 돼요. 추인 거절했으니까.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최고 철회권. 자, 봐요. 여기도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최고 철회권은 거의 법조문에서 다 나와요. 법조문. 그래서 먼저 최고권. 이 법조문에 별 3개 박으시고 밑에 철회권도 법조문에 별 3개. 법조문만 하면 돼요. 자, 최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아하 무권 대리구나 이렇게 감 잡으시고. 자,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추인 여부 답점해 주세요. 확답을 물어볼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자, 이달 말까지 답점해줘. 병이 추인권자인 갑에게 전화했죠. 자, 본인이 병이 정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락 없었죠?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걸 그대로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가지를 제가 하라겠어요. 본인에게 하라는 것. 최고는 발신주의. 도달이 아닌 발로 나와야 된다는 것. 연락 없으면 효과는 추인 거절로 본다는 것. 이 3개를 확인하고 이걸 어긋내면 X지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최고권부터 합니다. 최고. 물어보는 최고죠. 언제 최고 상황이 나느냐? 뭐 그런 거 몰라도요. 잘 샀을 때 5억짜리를 1억에 샀죠. 그러면 상대방은 싸게 샀으니까 추인을 원하죠. 무권들이기 때문에. 자, 그때 물어보는 최고. 추인할지 말지 답점해 주세요. 물어보는 최고.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무권대 열한테는 최고 못 하는 거예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이렇게 훈련해야 돼. 그 다음 이달 말까지 답점해줘 했더니 발신주의 도달로 장난쳐요. 발하지 아니했다면 아예 발송조차 안 했잖아요. 연락 없다는 얘기야. 생각이 없는 거지.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자, 따라서 얘는 추인을 원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비싸게 사면 바로 철회로 날려버리지 최고를 왜 해?
비싸게 샀으면 최고 상황이 절대 안 나와요. 바로 철회로 날려버리지. 그래서 최고 상황이 나오는 거 항상 잘 샀을 때요. 그러면 얘는 주인 원하는 마음에 최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법은 주인 거절로 보죠. 지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이 정한 효과. 주인 거절한 걸로 봐요. 따라서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법률행위도 아니란 얘기예요. 법이 정한 효과, 법률 규정 동네예요. 오른쪽 동네야. 그래서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 아니니까. 준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아니에요. 단지 좀 비슷할 뿐이지. 의사적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의사의 통지.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병이 을하고 계약할 때 이놈이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계약했어요. 이 나쁜 놈이네. 너는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땅 파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했어. 이 나쁜 놈. 최고권 이 권리 주지 않을 거야. 안 그래요. 줘요.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훈련을 하겠어요. 물어볼 수는 있다. 이유. 물어본다고 해도 절대 본인은 주인 안 할 걸. 법이 권리는 주면서 너 절대 주인 못 받아. 왜? 이 상황이니까.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가 있다면 주인을 왜 줘? 너무 싸게 팔았는데 아들놈이. 그래서 악의 상대방한테 이 최고권이라는 권리를 줘도 이놈한테 어떤 혜택이 안 돌아가요. 아주 머리가 좋은 법이야. 그래서 이렇게요.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권 줍니다. 자, 철회. 비싸게 샀을 때죠. 본인은 잘 팔았어. 10억에. 상대방은 2배 주고 샀지. 빨리 날려버려야지. 철회에서 유동적 무효를 확실히 무효로. 자, 철회는 엄청난 힘이에요. 비싸게 산 10억 주고에는 5억짜리를 2배 주고 사야 될 걸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니까. 따라서 철회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놈한테. 그 보호할 가치가 대리권 없다는 걸 모르는 선의의 자에게만 철회권, 그 강한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너 계약할 때 쟤놈한테 대리권 없다는 너 알았어? 물어볼 수는 있지만 계약을 날려버릴 힘은 주지 않아요. 강한 힘을 왜 줘? 나쁜 놈한테.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이놈이에요. 악의 상대방 절대 철회권 안 줘. 왜? 힘이 세니까. 물어봐. 철회는 안 돼.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는 안 돼.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 그래 안 헷갈려요. 그 다음 철회 상대방 본인 갑한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법조문 이것도 나와요. 흘러간 식으로. 그 다음 시점 추인 전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먼저 아이고 잘 팔았네 추인 해버리면 확정유효가 돼버려. 확정되면 철회를 못 날려요. 그래서 추인 전까지.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렸다면 이제는 철회가 못 날리죠. 마찬가지 먼저 철회로 날렸다면 본인이 이제 추인 못하는 거. 서로 먼저 한 놈이 이긴다겠어요. 그래서 갑한테 전화 오면 안부 인사하지 말아겠어. 그냥 수학이 받는 순간 철회! 그러면 철회되니까 뭔 안부 인사야. 그래서 추인 전까지 문제 받치예요. 이게 최고 철회예요. 자, 문장으로 목권대리 상대방은 상당기한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추인할지 말지 답조문에서 물어볼 수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병이 정한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했다면 연락 없으니까 추인은 거절한 걸로 본다. 법조문 그대로. 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딱 목권대 을한테는 최고할 수는 없어요. 얘 추인권이 없으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외우시고. 그다음 최고 성질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대로 외우라겠어요. 그쪽 동네에서 나와요. 그쪽. 준 법률행위. 거기서 나와. 거기서. 여기서는 안 나와요. 자, 4번. 글씨 커. 상대방이 계약할 때 을한테 대리권 없으면 안경. 그럼 빨리 한자로 바꿔. 악의의 상대방이구나. 악의의 상대방.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권 인정된다. 권리 준다. 철회. 철회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실히 무효돼. 확정 무효. 자, 철회는 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강한 힘. 따라서 상대방은 보호할 가치. 철회는 선의만. 병이 선의. 대리권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에만 주로 악의로 다이렉트로 나와요. 따라서 계약할 때 을한테 대리권 없어 안 상대방. 그럼 빨리 악의로 고쳐. 이 단어하고 악의란 한자 같이 안 떠요. 악의 한자로만 뜨든가 안 이 한글로만 뜨든가. 그래서
한글이 나오면 우리는 주로 한자로 공부하니까, 선악으로 하니까. 악의 상대방은 절대 너한테 철회권 주지 않는다. 악의 상대방 나오면, 안 나오면 절대 철회는 할 수 없어.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 철회는 안 돼, 이렇게. 자, 철회 상대방. 본인한테도 할 수 있고, 묵고원들이 할 수 있어. 이게 최고하고 다른 점이에요. 최고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하지만 상대방 철회는 둘 다. 헷갈리지 마요. 자, 시점. 추인 전에 철회해야겠죠.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렸다면 나는 철회할 수 없다. 후 없다. 전 있다야. 자, 많이 나온다겠죠? 전, 후. 전이란 글자가 나오면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고요. 있다가 뭔가를 했어. 후 나오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요. 90% 이상. 90% 이상. 찍을 때. 찍지 말자. 이거 왜 찍어? 이해를 해버렸는데. 추인 전에 하세요. 오,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 최고권. 자, 1번. 최고는 성질 의사의 통지. 그 괄호 내용이고. 자, 본인에게 추인 여부 묻는 거죠. 자, 두 번째 주 중요한 거 나오네. 왕별. 묵건드림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 악의의 상대방이네.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최고 물어볼 수는 있다. 이거 왕별. 정답 지문이에요. 그 다음 법조문 그대로 2번 발하지 않으면 주인 거절한 걸로 본다. 간주가 본다고 같은 말이에요. 법조문이에요. 됐어요. 이 정도 하면 돼요. 법조문도 좋아요. 법조문으로 공부하시고 1번 악의만 체크하면 돼요. 그 제목이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악 불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악의만 동그라미 빠개나요.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최고 물어볼 수는 있다. 그 목차에 나왔어. 그럼 철회는 목차에 선의만 이렇게 나왔죠. 상대방 선의만. 자, 이 법조문 그대로 하시고. 자, 오른쪽. 철회하면 1번 확정 무효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줄 나오네요. 상대방이 묵건대리를 알았네요. 이렇게 한글로만 나와요. 그럼 빨리 나는 악의의 상대방 한자로 바꾸고 악의의 상대방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절대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 X 그렇게 적어요. 철회권은 인정할 필요 없다 하지 말고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읽어요. 우리 시험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로 나오니까 인정 안 나와요. 자, 2번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했다면 본인은 추인하지 못한다. 자, 이 내용도 좋아요. 추인 전에만 할 수 있다고. 왼쪽 법조문 봐봐요. 법조문 철회를 안 읽은 것 같아.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철회 법조문이에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거요. 철회는 언제까지예요? 추인 전까지. 그 말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자, 상대방 병은 철회 상대방 누구에게?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 묵건 대리한테도 할 수도 있고 상대방 내용이고 중요한 건 그러나죠. 그러나 계약할 때 상대방 비용이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안 때라면 악의의 상대방이라면 철회할 수 앞에 소수로 보죠. 철회할 수 없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이 법조문으로 공부하세요. 법조문. 오른쪽은 살짝 확인만 하시고. 그래서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오른쪽 2번 문장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됐네요. 됐어. 그래서 협의의 묵건대리 본인의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한 장 넘겨봐요. 이제 협의의 묵건대리 마지막 목차가 묵건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꽤 중요해요. 자, 법조문 봅니다. 법조문이 좀 길어요. 제락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지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 이 묵건대리 이놈은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묵건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이에요. 제목 봐봐요. 저기 묵건대리인의 의뢰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할게요. 묵건대리인이 한 매매계약 유동적 무효죠. 추인 전에는 대리권이 없네요. 묵건대리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받지 못했네요. 법조문 첫 번째 줄이에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죠. 이게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묵건대리 두 번째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못 받았어요.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병 입장에서 을하고 갑의 대리인이라고
을하고 매매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대리권이 없어요. 이 입장에서 좀 잘 샀나 봐. 1억에. 본인이 추인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가 잘 샀으면 본인이 추인 안 해주겠죠. 추인도 안 해줘. 그러면 병은 고생해서 을하고 계약했는데 소유권을 못 가져오죠. 그때 병한테는 아무 말 못해요. 누구를 족친다? 을을 족친다. 누가? 병이 못 가져오니까 화날 거 아니에요. 야 임마 너 대리권도 없어? 네가 책임져. 이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병은 어떤 책임을 묻느냐? 네가 소유권 넘겨. 네 아버지 구워 삼든 어쨌든 계약 이행해. 네가 또는 돈으로 해. 손해배상.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책임의 내용이에요. 책임 내용. 자 여기서 책임 물으려면 병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은. 그러겠죠. 책임 물으려면 앞으로 세트예요.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것. 대리권 없다는 점을 선이 몰라야 돼요. 또 여기에 과실도 없어야 돼요. 책임 물으려면 선이 무과실일 것. 이렇게 오시고.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반대가 나와요. 선이 무과실 반대. 이라면. 즉, 계약할 때 병이 을한테 대리권 없으면 알았어. 또 알 수 있어서 알랄이야. 그러면 법이 이놈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따라서 선이 무과실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알이라면 반대. 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애우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놈이 을이 5살짜리야. 어린 놈이 위임장 위조해서 싹이 노랗다. 너는 병이 5살짜리한테 계약 이행을 책임 묻는 게 아니라 5억 손해배상 해버렸어. 너 임마 손해배상해 5억. 그럼 5살짜리가 5억이 어디 있어요? 평생 갚을지도 못할 내 자살하죠. 5살에 빚이 5억이야? 나 이 세상 못 살겠어. 이 자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 항상 제한능력자 보여주죠.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5살, 미성년 어린 놈이라면 어린 새싹을 위해서 야 너는 책임 안 져도 돼. 그래서 제한능력자 나오면 무조건 유리한 지문이 떠야 돼요. 제한능력자 지문이 나오면 미성년자 제한자 나오면 무조건 이놈한테 유리해야 돼. 이놈한테 불리한 지문은 다 X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어떤 책임? 계약 이행에 또는 손해배상. 그럼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병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 선택하지. 뭐가 이쁘다고. 저놈한테 선택권이에요. 이거 권리예요. 선택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죠. 상대방 선택 나와요. 두 번째. 책임 물으려면 보활가치. 선의무과실일 것 외워야 돼. 이거. 시험은 알랄이 나와요. 따라서 선의무과실 반대. 알랄이라면 즉 대리권 없다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다면 너는 책임 못 물어. 알랄 안 돼.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자체가 미성년자 어린 새싹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흘러나오면 돼요. 무권 대리인 상대방 책임은 애울 게 상대방 선택한다는 거 하나. 선의무과실 알랄은 안 된다는 거 둘. 제한능력자는 얘를 위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개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3월에 할 대문 판례 하나. 그건 오늘까지 못해. 자, 문장 속에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을이죠. 지 대리권 증명 못해요. 무권 대리. 또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주어가 무권 대리. 법조문이에요. 무권 대리는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택은 상대방이 한다는 거. 이걸 무권 대리인이 선택 이렇게 장난쳐요. 그 다음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시험은 알랄로 나와요.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할 때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권 대리인은 책임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알이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 다음 지가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딱 외워주면 돼요. 외워야 돼요. 이런 거. 법조문이라 그래. 법조문은 됐네요. 자, 내용으로 정리할게요. 내용 갑니다. 무권대리인 책임.
자, 책임 이용권 갑니다. 책임 이용권에 볼 것은 4번하고 5번만 보면 돼요. 나머지 보지도 마세요. 자, 일단 1번, 2번은 기본이죠. 대리권 증명하지 못했어요. 본인 추인도 얻지 못했어요. 기본, 이건 봐야 되겠네. 1번, 2번은 보고, 3번은 보지 마시고, 4번, 3번 X 하시고, 4번. 상대방은 책임물을 내면 보호할 가치, 선의무 과실일 것, 그 위에다 적어요. 여백에다.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선의무 과실 반대.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외우시고. 선의무 과실일 것 같이 외워야 돼. 같이. 선의무 과실 반대.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자, 괄호로 합니다. 제한 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건 괄호로 하는 게 더 잘 외워져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 제한 능력자가 아닐 거 이거 안 외워져요. 부정으로는 안 외워져. 우리 뇌가. 긍정으로 해야 돼. 아닐 거 잘 안 외워져. 그냥 제한 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훈련해버려. 이게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상대방은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가 실릴 것. 따라서 RR 안 돼. 이건 같이 하시고 제한 능력자 어린 새싹 느껴봐. 어린 새싹 책임지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 보호해주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가 별 3개예요. 선의무가 실 RR 안 돼. 제한 능력자 책임지지 않는다. 별 3개. 자, 오른쪽 이제 책임의 내용. 여기도 별 3개 1번. 상대방 선택. 여기가 별 3개. 이걸 장난치기 때문에. 상대방 병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계약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해. 이 둘 중 하나를 상대방 선택합니다. 별 3개.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문제 하나 봅니다. 예제. 이제 협의 무권들이 끝났어요. 무권들이 옳은 것은 1번. 무권대리행의 일부에 대한 주의는 상대방 동의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일부 추인 동네네요. 자, 일부 추인, 일부만 추인하는 것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겠어. 추인은 그대로, 전부 그대로 해주라겠어.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서 추인한다는 거, 이따 안 돼요. 혹시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모를까. 그래서 옳은 거죠? 옳은 거죠?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요. 정답. 여기서 답 고르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을 만나지를 말한 얘기요. 자, 2번. 이제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다 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실전에서만 도망가시고. 지금부터 도망가지 마. 뭐 정답 지문만 공부하고 나머지 안 보인다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실전에서 도망. 지금은 다 해야죠. 2번. 공부니까.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 추인인데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 뭔 소리야. 봐. 일본에서 도망 못 가면 또 응용지문 만나잖아요. 딱 떨어진 지문이 아니죠. 이게 기출 패턴이에요. 정답 지문 다음에는 살짝 어려운 지문을 박아요. 자, 무슨 얘기냐.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하면 쉽게 생각해요.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돼요.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유효요. 추인한 때가 아니라 소급자가 들어가야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죠. 자, 유권대리는 보지도 마시고. 이거 페이크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그냥 추인한 때로부터 아니요.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X죠. 3번 무권대리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한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런 것도. 자, 본인이 상대방이 안 하고 무권대리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 알았죠? 상대방 알았으니까 이게 범죄인지. 너 알았구나. 그럼 나는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알았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X. 4번. 무권대리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게 계약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알았어요? 악의 상대방 철회할 수는 철회권은 주지 않는다 해서 철회할 수 없다. 물어볼 수는 있지만 너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는 없다. 그 두 개 외운 걸로 접목시키는 거예요. 없어. 너 악의의 상대방이잖아. 철회 안 돼. X. 이렇게. 이따에 사선 딱 긋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제껴나가는 옳은 걸 묻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틀린 거 묻는 것보다. 공부가 되면 틀린 부분에 사선 딱딱 해서 제낄 수가 있어야 돼요. 5번은 3월에 할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협의 무권대리 마쳤고, 이제 다음 페이지 표현대리 갈 거예요. 표현대리는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도 한번 해봐요. 자, 표현대리란 게 뭐냐? 동매는 무권대리예요. 대리권 없어요. 그런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아. 이놈한테, 을한테. 을이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병이 보니까 이놈이 꼭 대리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해요. 그럴 때 그 외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사실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해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동네가 무권대리. 그러면 원래 본인에게 무효 추인하지 않는 한 책임 없어야 돼. 하지만 무권대리인데도 본인 책임 지세요. 이후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일정한 원인을 제공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게 표현대리 개념이에요. 표현대리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요 표시 표현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세 번째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그 후 대리행위예요. 이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 세 가지가 우리 민법이 정한 표현대리 종류예요. 수요 표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렇게 올려놨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얘예요.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압도적으로 98%가 얘가 나와요. 얘들 개념만 이해하면 되고 여기를 잘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요 표시 표현대리. 이게 뭔지만 이해하면 돼. 얘는. 자, 봐봐요. 법조문을 보기 전에 이거 설명을 먼저 듣고 법조문을 보면 법조문이 이해가 더 잘 돼요. 갑이 병한테 전화를 해요. 병이 누구냐? 갑친구인데 은행 지점장이에요. 친구야, 내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내일 모레쯤 담보대출 대리권을 줘서 은행에 보낼 테니까 대출 좀 잘해줘. 담보대출이니까 금전소비대차계약 플러스 저당권 설정계약 대리권이에요. 병이 그래? 알겠어. 잘해줄게. 자, 그런데 본인이 병한테 쟤한테 을한테 담보대출 권한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 전화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안 줘요. 대리권을. 그런데 을은 대리권이 없겠죠. 담보대출 대리권 안 줬으니까. 준다 하고 전화는 했는데 마음 바뀌어서 안 줘버린 거야. 그러면 얘한테 전화해야죠. 야, 나 원래 줄 생각이었는데 안 줬어. 근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아버렸어. 서류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을은 담보대출 대리권이 없죠. 안 줬으니까. 무권대리. 무권대리니까 본인에게 무효죠. 하지만 책임져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이게 무권대리인데도 무효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 자, 이유 전화한 잘못. 야, 전화했으면 주든가. 아니, 안 줬으면 다시 전화해서 알려줘야지. 병은 믿었잖아. 네 전화 받고 제가 찾아오니까 서류도 있고 네 전화도 받았고 대리권 없는 점 전혀 몰랐고 잘못도 없죠. 그래서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과실 또 나와요. 표현대리 책임이요. 표현대리 책임. 책임물을 내면 상대방은 보호할 가치. 두 번째 나왔어요.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 선의무과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똑같죠? 무권 상대방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과실 알랄한데 이것도 똑같죠. 표현대리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과실. 물론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수요표시라. 자, 이게 법조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법조문 봐봐요. 대리권 수요표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자, 제3자 적어요. 병이라고. 상대방, 계약 상대방, 병에 대하여. 병한테 전한다는 얘기요. 병에 대하여 타인에게, 타인을 을로 적어요. 무권대리인이에요. 병한테 이렇게 전화하죠. 나 을한테 대리권 수여할 거야 라고 표시한 자 갑은. 근데 사실은 안 줬어요. 그 말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놈이 찾아갔어. 그래서 수요 표시한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 을하고 3자 병 다시 적어요. 을병 간 이 담보대출 법률 행위에 대해 표시한 자 갑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타인 3자 거기에 을병을 넣어서 읽어야 이해가 가요. 3자는 항상 상대방, 계약 상대방이에요. 무권대로 계약한 병을 말아요. 병을. 그래서 3자는 앞으로 병이에요. 병. 갑을 병해서. 이 타인은 을이에요. 무권대리. 그래서 병한테, 을한테 대리권 준다고 전화한 갑은 근데 안 줬죠. 이 말이 숨어져 있어.
근데 안 줬어. 근데 갔지. 거기에서 행한 을병간 저 담보대출 계약에 책임진다. 이유 전화했잖아. 상대방 믿었잖아. 따라서 그러나 3자가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즉 책임문을 내면 선의무가 실을 거 반대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구조가 똑같아요. 법조문 연락이 어려워요. 그죠? 돌아버려요. 이거 읽으면 뭔 소린지 몰라.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법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반드시 드려야 돼. 그래서 의죠. 수요표시 표현들이란 본인이 갑이 사람 넣어서 해야 돼. 본인 갑이 3자는 항상 계약 상대방 병이에요. 병한테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 수여한다는 걸 전화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 을한테. 근데 이놈이 찾아갔지. 을이 무권 대리인이 갑한테 통지받은 전화받은 상대방 병하고 대리행위 담보대출 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본인은 비록 을은 담보대출 권한없는 무권 대리지만 책임지세요. 전화한 잘못 있잖아요. 책임지세요. 이게 수요표시 표현들이에요. 자, 이것만 하면 돼요. 자, 넘어가봐요. 두 장 넘겨서 소멸 후 표현들이. 이건 이제 이해할 거예요. 소멸 후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이게 뭐냐? 자, 봐봐요. 이거 이해만 하면 돼요. 갑이 을한테 담보대출 권한을 줬어요. 자, 을은 담보대출권이라는 대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 어떤 사유로 을의 담보대출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자,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은행 가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대리에서 담보대출 받아면 안 되지. 근데 꼭 가.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았죠. 자,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놈이 한 대리행위죠. 소멸했으니까. 무권대리. 따라서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책임져요. 대리권이 소멸 후 한 대리행위니까 무권대리죠. 하지만 책임져요. 자, 그러면 우리 법은 이게 소멸 후 표현들이 법 조문인데 물론 선의무과실을 전제로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겠어요. 아까는 전화한 잘못이야. 얘는 갑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법으로부터 이런 책임을 부여받아 버렸을까? 아니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네가 가지 말아야지. 내가 뭔 잘못했을까? 갑은 이 법을 이해를 못해요. 뭔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너무 나쁜 놈 같은데. 아까는 전화한 잘못 확실히 느껴져. 근데 도대체 이 경우에 본인은 뭔 잘못해서 법이 책임지라고 할까? 잘못 있어요. 잘못 있어. 자, 대리권을 줬을 때 관련 서류를 줬겠지. 담보대출 서류를. 근데 대리권이 소멸하면 서류를 회수해야 돼요. 줬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도장 같은 거 회수해야지.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기존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 그래서 당신이 서류를 회수하지 않아서 이놈이 장난쳤잖아요. 병 입장에서는 서류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대리권이 있는 걸로 믿었죠. 본인 서류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에요. 책임지세요. 이 같죠. 이런 잘못 그런 거 지금 안 나오니까 오늘 듣고 잊어버려요. 아무튼 소멸 후 표현들이 책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여기는 10분간 쉬고 새로 시작합니다.